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진 시골 마을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주 저렴한 시골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매매 거래를 진행하며 깔끔하게 수리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안타까운 이유로 모두 헐값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며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할 권리나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신 뒤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물건인데요. 그 당시 낙찰됐다가 단순 대금 미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은 새롭게 재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영상이니 지금의 현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봐주시면 되고, 영상 속 내용을 잘 들어주신 뒤 후회 없는 가격대로 전부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골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들은 진행된 상태였지만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편으로 수리는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리며, 시골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텃밭과 내부 상태가 생각보다 깔끔한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에 바닷가 전망 확보도 가능하며 주변으로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바닷가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닷가 주변으로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댓글창에 바다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물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의 집으로 이동 가능한 진입로 앞입니다. 도로 환경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주택 주변으로 자차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으며 집 앞으로 위치한 정자에 주차를 하신 뒤 물건 확인을 진행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도로폭이 2m 조금 덜 되게 이뤄져 있고 영상을 시작한 곳에서부터 70m 정도는 걸어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니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편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래편으로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조금 더 올라오시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가 조금 좁다는 점은 아쉽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신다면 도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 생각되고 주택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시더라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닷가 시골집의 토지 면적은 348제곱미터 105.2평이고 두 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 토지의 지목은 대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대지의 면적은 231제곱미터 69.8평이고 임야의 면적은 117제곱미터 35.3평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현황상 보시는 그대로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이고 현재 토지 위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라 경계면 확인에 있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신다면 현장에 방문하신 다음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현장에 방문하실 분들께선 영상을 참고해 현장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98.58제곱미터 29.8평이고 그 중에서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48.93제곱미터 14.8평이고 블럭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확인해 본다면 주택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상 주택의 일부분으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의 면적까지 더해준다면 82제곱미터 24.8평의 면적을 이용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의 외벽을 살펴보니 몰타리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는 목재와 타일을 사용해 마감됐으며 창호는 샤시 창호로 모두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상태도 좋은 편에 처마 끝단으로 마감 처리 또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으며 앞마당으로 위치한 폐기물의 경우 정리는 한번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벗어나 건축된 건물이 보이는데 저 건물의 경우 경계를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철거해 주시는 편이 좋아 보이나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가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헐값으로 취득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니 텃밭으로 활용 중인 공간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촬영 당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편이었고 아무래도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주택에 바로 옆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다른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순 있어 보입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셨으며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보일러 작동 여부에 관련해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마당으로 지하수 관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선 상수도가 연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전체적으로 어때 보이시나요? 물론 부족하다는 느낌도 전해주긴 하지만 2018년도에 매매 거래를 진행하시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상황으로 판단되고 별도 농취증 발급이나 추가적으로 매입하셔야 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으니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위치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세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주택이 건축된 대지를 1번으로 칭하고 현황상 건부지로 사용 중인 임야를 2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우선 1번 대지의 경우 231제곱미터 69.8평이고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 농취증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황상 대지로 사용 중이고 면적은 117제곱미터로 35.3평입니다. 그러니 두 필지 전체 면적은 348제곱미터로 105평이고 전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 자체가 예쁘게 생긴 편은 아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셨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 토지는 현재 다른 분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토지 주인분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취득을 진행하셔도 좋아 보이고 취득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물은 건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처리 가능한 창고나 텃밭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폭은 2m로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니 아래편 정자에서부터 걸어서 70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예상되니 이 부분도 현장에 방문해서 꼭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건물들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건물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48.93제곱미터 14.8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블럭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1970년 3월 1일입니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상태지만 방치된 시간이 있어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농업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럭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6.55제곱미터로 5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목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현관 공간이고 면적은 12제곱미터로 3.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보일러실 및 창고 공간이고 경량철 골조 및 기존 벽체를 이용하고 썰라이트 지붕과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들이 모두 주택의 앞뒤로 접하고 있어 실제 현황상 주택의 일부나 다름없는 상태니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주택의 면적은
82.03제곱미터, 24.8평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철파이프조로 이뤄진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된 상태로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98.58제곱미터, 29.8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채광량은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해바다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삼천포를 경유해 들어오시기 좋은 위치에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니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으며 마을 내부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 아주 깨끗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상당한 인기 순위를 보유하고 있어 구독자 여러분도 임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마을 속에서 터세나 발전기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실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나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에어비앤비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만하다고 생각되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바닷가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금액적인 내용과 정확한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사천, 진주, 하동, 광양, 순천, 여수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찾아오신다면 그리 편하게 이동 가능한 위치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 그리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삼천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측으로 남해군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위치한 곳 자체가 남해 중에서도 조금 더 이동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도 좋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차 기준 5분에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창선 면사무소 인근으로 이동하신 뒤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곳으로 가시면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모두 위치하고 있으니 실제 거주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 근처로 오시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지방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바로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닷가는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으니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대부분 이 길을 통해 이동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넓은 폭으로 이어져 있어 공사 차량의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라 도보로 진입만 가능하니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걸어서 주택까지 이동하시면 오늘의 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두 필지로 이뤄져 있으며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아 별도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로 위치한 창고의 경우 다른 분의 임야를 조금 침범하는 상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철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4983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해당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께선 관련 물건 번호 1번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669번지 외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8,7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수의 유찰로 인해 4,4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가격에서 조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며 상세한 금액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수의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추가 유찰 시
3,50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7회차엔 2,800만 원, 8회차엔 2,20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17만 원에서 67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니 2018년도에 전체 8,500만 원, 평당 8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이 토지 가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격대로 토지 평당가를 계산 시 평당 36만 원이고 6회차엔 28만 원, 7회차엔 23만 원, 8회차엔 평당 18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경우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고 현재 평당 금액은 22만 원, 6회차엔 평당 17만 원, 7회차엔 평당 14만 원, 8회차엔 평당 11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표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두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은 348제곱미터 105.2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8.58제곱미터 29.8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블럭조의 강판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목조의 썰라이트 지붕, 블럭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70년 3월 1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과거에 낙찰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도 6,900만 원에 단독 입찰하셨다. 단순 대금 미납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항상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고 두 필지로 이뤄진 토지들과 모든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취득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소재 서대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토지 주변은 마을 내 주택과 마을 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되고 남서측으로 2m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하여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고 걸어서만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두 필지 모두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1단지의 형태로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인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해 모두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위치 확인과 경계는 측량을 요구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감정평가 당시에 소유자분이 전입되어 있으신 상황인데 실제 현황상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로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0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아주 깨끗한 매각 물건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선 꼭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